북녘의 고향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자유를 찾은 사람들 줄여서 자차사라고도 합니다. 이 진행을 맡고 있는 김훈강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자유인의 법치, 이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클로즈업해서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의 기자님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전 시간에 우리가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나는 법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너무 생각 몰라. 안 하고 법이라 하면 무식하죠. 모르니까. 되게 다가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 사실은. 좀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은 그만큼 법을 몰라도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모범생인 거예요, 모범생이기 우리는. 때문에 법에 대해서 별로 접촉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밖으로 반대로 당하게 되는 일,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죠. 대비해서라도 자유인들은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분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하겠는데요. 북한의 또 남한에 있는 어떤 경찰 그리고 검찰 법원 저장 재판소 다 있는데 또 남한과 북한에 있는 또 중요한 한 개 그 관련자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어요. 혹시 변호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는요 남자고 여자고 가장 되고 싶어하는 가장 첫 번째 직업이기도 한데 변호사 이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예린 기자는 변호사가 뭘 생각해요? 멋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대변해주는. 엄청 똑똑하다. 예, 완전 똑똑하잖아요. 법을 외우다 보니까. 네, 그쵸. 그리고 우리 강 기자는요? 저는 이제 사건이 이제 뭐 개인마다 서로 다른 사건이 있는데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그걸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렇죠. 사람들. 예, 예. 그래서 그 사람 편리를 돈 받아야 그렇죠. 돈을 받지만은 편리를 더 뭐 해주고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사건마다 따라서 액수가 다른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전 처음에 와서 변호사 북한에는 변호사가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왔는데 저 여자 변호사한테 시집 갔다 그래서 속으로 변호사가 뭐라고 시집 간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한에 진짜 변호사는 아무 없거든요. 그냥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북한에서 변호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겸직입니다. 변호사는요 어디에 있냐면 법원에 있는데 이 재판 기록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서류를 정리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본은 그냥 재판 직원이면서 재판소의 직원이면서 변호사라는 임무를 겸직으로 맡고 있어요. 그리고 남북 간의 변호사가 다른 게 뭐냐면 북한 변호사는 들어가서 이 범인을 피고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야, 너 너무 가중하다. 이 사람은 우도성이 없어. 억울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는 맞습니다. 암흑의 동무는 그 형법에 놓고 보면 매우 엄중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해요. 그렇지만은 정상을 놓고 볼 때 부모님이 앓고 어쩌니까 좀 간대하게 그리고 본인이 개진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간대하게 봐주기를 바랍니다. 요 한마디 똑같은 멘토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멘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변호사는 사실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 존재 같아요. 저는. 필요는 좀 없죠. 네, 뭐 그것은 수 가식적인 그렇죠. 그런 거. 다른 외부 시각에서 봤을 때 또 변호사도 없이 그런 재판이 있어? 그렇죠. 이제 북한하고 한국이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나를 대변해 가지고 변호사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재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벌금 얼마 내야 된다 하게 되면 그것을 이 사람이 생활상 이러니까 이만큼 못 냅니다. 법원에다 제출을 해서 법원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 편리를 더 해주기 위해서 같이 대변하는 게 변호사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죠. 무조건 다툼이나 분쟁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직접 그 법원이나 검찰에 이렇게 하는 건 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까딱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혹시 세 분들 중에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 본 적이 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가끔 지하철 가면 무료 상담 법률소 이런 것도 있어요. 법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돈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채용하는 기간에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돈 없는 사람들은 변호도 받을 수 없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름 있는 변호사들이 그렇죠. 봉사활동처럼 나와서 이제 법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이런 법에서 당신이 이길 수 있다, 뭐 소송해도 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무료 상담도 있고 특히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은 정말 벌을 못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법이라는 걸 지킬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법의 보호도 받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무료 상담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 기관이 어딘지 압니까? 그 보니까 이제 법률공단이라는 데서 국선 변호사들이 네. 그 탈북민들이라던가 기초수급자들은 무료로 이렇게 변호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네. 네. 그러니까 대한 네, 법률공단. 법률구조공단에 네, 공단에서. 북한 이탈 주민 법률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사락 유명하더라고요, 그분들. 네, 그래요. 예. 거기서는 우리가 재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네, 상담하고 그렇죠. 네. 아주 무거운 사건이 아닌 때는 다 무료로 해주는데 너무 큰 사건이고 변호사들 되죠. 막 뛰어다니고 엄청 자료를 모두 일으켜서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면 어느 정도 돈을 좀 지불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건 아마 될 것 같아요. 변호사를 우리가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난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고 돈을 주지만은 변호사는 나한테 뭘 줘야 됩니까? 내 말 들어줘야 돼요. 그 사건 최종적으로 뭘 줘야 돼요 나한테? 무죄를 줘야죠. 그렇지. 재판에서 이겨야 되겠죠. 사건을 해결해 줘야 돼. 그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데 될까요, 진짜? 제가 아는 동생 하나가 신랑하고 살다가 폭행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그 담당 형사님 있잖아요. 저희 탈북민 담당 형사님도 찾아가지고 구조를 구해가지고 제가 일체 이 서류를 다 써서 그 먼저 경찰에다가 소송을 걸었었어요. 그랬더니 제출을 했더니 준검을 다 해서 경찰에서 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형을 받아야 된다고 검찰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각자 사람들 오라고 해서 대조신문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국선 변호사를 쏜 거예요. 탈북민을 해가지고 국선 변호사를 썼는데 국선 돈 변호사 안 내고 국가가 정해주는 변호사. 근데 국선 변호사하고 돈 주고 쓰는 변호사하고 조금 틀린 게 있더라고요. 책임감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때 제가 변호사란 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국선 변호사는 국가에서 재판 한 건당 30만 원이 나온대요. 예. 그런데 이 그 돈을 쓰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600만 원인가 주고 상대방도 이 고소를 한 거예요. 우리 탈북민에 그렇지. 대해서. 전 그게 궁금했어요. 돈 얼마 정도 주는가 300만 변호사에게. 원부터 500만 원 사이도 있고 일단은 예, 그게 그 사건의 그 경과에 따라서 예. 그리고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뭐 대기업이라도 이래서 몇 억씩 나가겠지만은 네. 전 일반인들은 2천만 원짜리 소송도 내봤어요. 아 그래요. 이셨어요? 예. 졌어요. 지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찾아요? 지면 말아야죠. 그런데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동생이 억울해서 1,000만 원을 그 위자료를 신청을 했는데 그 상대방 측에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탈북민이라고 얕잡아보고 2,000만 원을 소송을 해서 걸은 거예요. 그런데 중고물이 너무나도 빠듯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6개월을 형을 믿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2,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1,000만 원을 했었는데 그 담당 변호사가 얘기를 했대요. 상대방이 2,000을 했기 때문에 너도 2,000을 해야 된다 해서 2,000을 올렸대요. 2,000만 원을 받고 이겼잖아요. 형을 6개월 받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무릎을 딱 꿇고 예, 합의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 재판에서 지는 거는 괜찮아요.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변호사한테 준 돈은 그냥 물이 되는 거고. 근데 그렇죠. 문제는 네. 더 억울한 게 있어요. 졌기 때문에 상대가 형사 재판인 몰라도 이 돈이나 이익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생겨서 한 민사 재판인 경우에는 이긴 쪽에서 진 쪽에다가 이렇게 나 이 재판을 준비하려고 돈 냈다. 네. 네가 졌으니까 이거 다 배상해라. 맞아요. 그래서 소송 비용과 재판소 맞아요. 비용이라 소송비용 내야 엄청난 추가적인 그 돈을 또 내야 돼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호사를 잘 골라야 되겠죠. 함부로 또 소송해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유, 참. 그래서 제가 네. 하나 힌트 주겠는데 네. 그 책은 아마 여러분들 꼭 법하고 관계되는 즉 변호사를 소송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 책은 꼭 보십시오. 변호사 사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그 기계 사용법이 있지만은 저 그 책 보고 너무 웃었거든요. 네. 저도 잘 몰라서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변호사 사용법 그거 보니까 어떻게 변호사를 선정해야 되며 변호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변호사는 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열성 피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재판에서 이기는 사람이면 된대요. 그렇죠. 지략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근데 진짜 네. 위대한 그런 변호사님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큰 그걸 로펌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발품을 그 팔아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증거도 모으고 큰 로펌이 아니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승률이 높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는 잘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개인 간의 그 다툼뿐만 아니라 국가하고 개인 간의 다툼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개인, 기관 대 기관, 별의별 이 주체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그런 그 다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렇게 법 제도적 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남한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것은 무슨 일만 터지면 법대로 하라 이런 게 많거든요. 이건 뭔가요? 법에 가면 다 해결되는가요? 법에 가면 되게 공정하게 판결이 내려진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또 열받아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의미. 배째라 이 말을 네. 법대로라 이렇게 네. 하는가? 근데 잘못을 범했으면 법대로 하라면 자기가 죽는 일인데 예. 법대로 하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법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요. 그거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대로 하라는 것은 야, 법에 가서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재판에서 판결 날까지 시간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예, 그 동안 동안은 질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나는 당당하니 네가 법에 가서 뭐 마음대로 하죠. 나 1대1로 와서 내라 어쩌라 뭐 이어봐 그런 건 하지 말라 법에 가서 하라.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죠. 야, 이 변호사를 선임하자가 돈도 들어야 되잖아요. 법대로 하자면. 네. 그 엄청 시간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그래서 나 홀로 재판이라고 한다고 내가 하는데 나를 변호한다. 그건 들어보셨어요? 그건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호하는 거죠 재판정에서. 변호사 없이? 변호사가 없이도. 오. 예. 그러니까 그 당당한 거죠. 뭐 중거물도 있고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내 사람. 능력도 있다. 운병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의 무죄 아니면 나의 그 상대의 유죄를 내가 입증하는데 자신감이 있다. 그만큼 법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돼. 그게 변호사 없이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 해보셨어요? 걸까요? TV에서 봤어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재판정에서는 법관은 재판관은요 법을 모르는 일반인하고 상대하기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법 몇 조 뭐 이걸 뭐 채택하기니까 안 하니까 이 법률적 용어와 그 상식 그거는 재판을 빨리 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서 국가가 변호사를 붙여준다는데요. 네. 그 변호사한테 30만 원씩 주면서 얘거 좀 봐줘. 맞습니다. 그게 한 번에 출연할 때마다 3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정도로 빛나는 재판 그런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국선 변호사가 때로는 그 경험이 부족해서 때로는 또 열성이 적어서 때로는 또 뭐 적당히 하다 보면 패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봤자 치고는 치워버리고 내가 직접 하겠다 이런 경우인데 우리 강 기자님은 아마 나홀로 재판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똑 부러졌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법에 이번에도 제가 법을 알아야죠. 법을 이제 이 사건들이 작년에 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을 알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너무나도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법정에 서려면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제 재판장이 무슨 법 몇 정비 당해서 이걸 하겠는데 채택을 하는데 뭐 다른 게 없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걸 알아야 내가 내든 아니어든 하겠는데 그걸 모르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내 생각에 나홀로 재판은 나는 또 나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그 재판한 시간도 걸리고 변호사도 써야 되고 막 이제 그 그렇죠.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서 시간이 돈인데 그러면 나는 내가 이 일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지 질 수 있는지 내가 혼자서 판결해보고 내가 여기에 투자해서 얻는 돈이랑 잃는 돈을 생각을 해봐서 내가 묻고 가든가 아니면 내가 소리를 치든가 이거를 내가 혼자 마음으로 다져보고 시작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아니 생각. 나홀로 재판은 뭐 옛날 법 쪽에 있다가 뭐
그 뭐 사정에 의해서 법에서 나왔다던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나로 재판을 하지 웬만한 사람들은 하겠어요? 그러니까 못하지 이거는. 네, 못하죠. 아마 저희 이 방송을 대한민국에서 나신 분들이 듣는다면 참 놀고 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도 뭐 저 말한 저도 뭐 법에 빡싹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 다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법의 장치의 모든 면들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사실 재판이라고 하는 게 북한 재판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북한의 인민참심으로서 재판에 참간 적이 있는데 재판에서는 재판관이 막 피고를 놓고 꾸짖어요. 너희 했어 안 했어?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대한민국 재판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재판관이 어려울 것 같죠? 그리 어려운 것도 없어요. 자 여기다가 양쪽이 다 인정하는 증거를 설정하는 게 제일 첫째예요. 너 인정해? 너 인정해? 인정해. 하나 증거 놨어요. 너 인정해? 너 인정해. 그래서 이 증거를 갖다 쭉 자기 책상 위에 놓고 뭐 물건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진짜 진위업을 가르고 나서 그러면 경찰이 구형한 10년이면 5년 뭐 종신 이게 맞느냐 안 맞냐 그걸 판단해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억울한 게 없느냐 이게 진실이 왜곡된 게 없느냐 이런 걸 좀 더 추가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재판장 멋있잖아요. 네. 드라마 보면 멋있잖아요. 저도 그 가보니까 근데 제건 그런 게 뭐냐면 이저것이 뭐 맞느냐 아닌데 이저것이 중고가 우선이고 이제 중고가 우선인데 나는 중고가 불충분하게 되면 나는 진짜 아닌데 억울하면서도 아닙니다 해봤자 사실 소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때리냐면 네가 죄를 인정하지 않네. 오히려 추가죄로 때릴 때가 있더라고요. 개심죄. 개심죄로 때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오히려. 왜냐하면 변호사가 그에 대한 변론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이거를. 예. 글쎄 뭐 저하고 우리 강 기자 남자들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다 보고 제일 모범생들인 두 분이 저는 꽃 같은 여 기자님들 가지고 법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남한에 왔을 때 그게 신기했어요. 법이라고 하면 예. 우리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예. 애들이 왔는데 북한에는 남자애들끼리 막 놀다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면 그냥 한 대 치면 집에 들어가도 야 너 한 대 맞았니? 너 한 대 쳤어? 이러면 쳤다 그러면 됐다. 잘하느라고 그렇죠. 싸울 때도 있어. 이러는데 그렇지. 예. 저희 이게 북한에서 온 애들은 그런 데 습관됐으니까 여기 와서 친구들이 이제 못 살고 한 대 쳐요. 근데 이 친구는 안 쳐 절대로.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걔를 신고를 하더라고요. 또 걔네 엄마가 돈을 물어줬어. 근데 나는 처음에 세상에 이딴 게 어디 있는가고. 아니 그거 남자애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잘하지. 그걸 때리는 사람보다 나는 맞는 애가 더 나쁘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 친구한테 한 대 맞고 그걸 경찰서에 가서 말하고 돈을 내는 저 친구가 야 이게 양아치인가? 진짜 이게 양아치다 이게 자본주의가 이런 거였냐 했는데 몇 년 돼 보니까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아 이제 그 애들 이야기 아니라는데 여기는 어른들도 왜 그런지 내가 이제는 알았어요. 어른들 야 한번 저 너또 맞아보자. 자 때려봐. 때려봐 이렇게 돈 받더라고요. 전준 며칠 얼마나 하는가 보자. 몇 줄 하나 보자. 그래서 북한에 살다가 여기 오면 또 신랑들이 북한에는 와이프 때리는 거는 뭐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글쎄 여기는 말입니다. 때리면 감옥 가요. 그 제가 알기로 이 좋은 자유 시장에 네. 와서 이제 그 북에서 하던 그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욱하면 한 대 때리고 네, 이걸로 그건 끝낸다라고 해서 내 때리면 너도 날 때려 이렇게 하다가 때려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한 20 몇 명 정도 돼요. 솔직히 가서 이제 올해는 구류 안 되지만은 심각하게만 느끼 올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이 감옥에 가봤더니 감옥이 생활 수준이 뭐 돈 있으면 이렇게 이 감옥이 주는 밥 먹기 싫으면 라면도 시키고 그다음에 사과도 시키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요. 감옥에서요? 그렇죠. 거기서 일도 하고 같은 게 들어오면 네? 뭐 일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일하면 정부에서 돈도 줘요 감옥에서. 돈 주죠. 네, 그렇죠. 텔레비전 세상에. 보죠. 네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죠. 책 보고. 모범생활 생활 잘하면 부인도 불러줍니다. 어머. 그래요? 예, 하루 저녁 같이 이렇게 진짜요? 진짜 그래요. 그게 다 돼요 진짜로? 그 사실이란데. 맞아요. 결국 모범수준이에요. 연애만 직접 안 찾아가도 집에서 인터넷 해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해요? 네,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집에서. 그러니까 자유만 잠시 박탈했을 뿐이에요.
그럼 나만의 감옥에 영양실조가 없겠네요. 영양실조 있을 수가 없죠. 북한 군대가 영양실조 있어도 나만의 감옥은 영양실조.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저 북한 사람들은 다 이게 대한민국 감옥에 들어오고 싶겠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탈북자가 감옥 갔다 왔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야, 그랬더니 야 지금도 일감이 없을 때는 감옥 들어가고 싶은 생각. 감옥도 그렇게 살기 좋은데. 그래서 저는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감옥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감옥인 거죠. 감옥보다 더해요. 감옥보다 그거는. 더 대단한 맞아. 것이죠. 지옥이야 지옥. 예, 군대가 그래서 영양실조 만나서 강령실이라고 불릴 정도니까 강한 영양실조. 강령실. 감옥에 가신 분이 살이 찌더라고요. 야. 감옥에 가셨는데 저는 야 저분 어떻게 사냐 저거 이제 큰일 났구나 키도 쬐꼬마지 뭐 고기 좋아하는데 감옥 가니까 고기도 못 하지마요. 먹겠지 이렇게 착한 여자 두 명이 또 내일부터 감옥에 어떻게 갈까 이런 거 그랬는데 없어요. 가보니까 예. 살이 찐 거예요. 아니 아. 감옥이 졌나 보네. 그러니까 부은 거예요. 부은 거. 야 여기 북한 아니다. 그렇죠. 네, 서울구치소에 있었는데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그 양주에 계시는 우리 살고 있는 탈북민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요 우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의사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못 끝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걸 공부해서 나오자 시험 쳐가지고 한의사가 됐어요. 근데 북에서는 감옥에 갔다 왔다. 그럼 바로 이름이 하나 붙죠. 그렇죠. 무슨 이름입니까? 딱지가 붙어가지고 빵제. 이제 출소자 빵제. 뭐이랑 붙어요? 학교 학교 졸업생 또는 빵쟁이. 빵쟁이. 문건에다가 이제 무슨 감옥 어디 뭐 어디 갔다 교화 왔다 출소자. 교화 출소자 뭐 등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빵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별 다를 것 같다고 하거든요. 물론 아주 치한이라든지 멋쓸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경계를 합니다. 또 옛날에는 그렇게 감옥 갔다 온 사람 직업 얻기도 어려웠대요. 근데 지금은 그 반인륜적 범죄가 아니면서는 그냥 그것을 사회가 크게 묻지는 않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교화만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도 직업도 얻을 수 없고.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글쎄 뭐 사람들을 그 이익과 그 신체, 그 안녕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건 좋은데 그 법이 만일 어떤 기준을 따라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불리하게 되는 이른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이렇게 작용된다면 너무나도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억울할 뿐이겠죠. 그럼 그런 신뢰에 대해서 북한의 법 판례를 가지고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져왔는데 랑독은 우리 김정 기자가 다 잘하니까 그 몇 년도죠? 이게 나온 책이 2009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책 이름은 법정 투쟁 일꾼들을 위한 참고 자료. 예, 법정 네. 투쟁 일꾼. 그러니까 경찰, 검찰, 재판 예. 이 사람들 위한 참고서 판례집인데요. 네네. 거기에 397번째 판례가 있습니다. 네. 좀 정황을 읽어주시고 해법을 좀 주십시오. 네네. 이제 출소자 한상철은 청년동맹 유국 간부로 가장하고 사진기를 메고 다니며 기동예술선전대 배우들을 선발하러 왔다고 하면서 학교들과 지나다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곱게 생긴 처녀들을 골라 노래도 불러보게 하고 글도 읽어보게 하며 사진까지 찍은 다음 네.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음주 접대와 뇌물까지 받아먹고는 육체미가 있어야 무대에 나설 수 있다면서 처녀들을 반라체 상태로 벗겨놓고 줄자를 가지고 가슴과 허리, 엉치 부위를 잰다며 여기저기 만져 흥분시켜 놓고는 성교까지 하였다. 한상철의 행위가 어떤 범죄로 되는가? 네. 네. 이런 범죄가 이게 있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그렇죠. 혹시 딱 요건 건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나쁜 놈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북한에 저녁에 안전원이라고 거짓말 치고 지나간 사람들 가방 두지고 막 물건 뺏고 이런 사람들 많이. 제가 알기로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서는 제 가까운 대학에 아주 정말 괜찮은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을 포함해 가지고 결혼을 빙자해서 엄청 잘났어요. 그런 놈들은. 그리고 아주 멋있어요. 그런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 있어요. 이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듣고는 뿅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죽치고 맞아요. 그런 거는 있었어요. 먹고 자면서 돈 다 쓰고 그러고 나서는 달아나는. 어느 날
도망치고 이 못된 짓을 다 해놓고는요.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작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게 파리가 나왔죠. 많아요. 엄청 많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난 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는 청년동맹 일꾼이 아니면서 가장한 죄. 그렇죠. 직권. 그다음에 뭡니까? 사기 자기가 쳤잖아, 아무것도 사기. 아닌데 뭐 사기를. 거리 캐스팅 한 거. 그리고 여성들 갖다 마음대로 이렇게 폭행한 거.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북한은 어떤 죄에 중점을 뒀습니까? 판결 읽어 주십시오. 이 사람의 판결이 한상철의 행위는 형법 제263조 직권남용죄로 된다. 아, 이 직권남용 10년까지입니다. 네. 예. 공화국형법 263조에는 관리 일꾼이 아닌 자가 관리 일꾼으로 가장하여 또는 관리 일꾼이 다른 관리 일꾼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 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한상철의 행위가 이 죄로 되는 것은 관리 일꾼인 청년 동맹 유급 일꾼으로 가장하고 배우들을 선발한다고 하면서 음주 접대와 돈과 물건을 받아먹고 성교까지 하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이 여가지 몇 가지 죄에서 어느 걸 중시했습니까? 그걸 직권남용으로 직권남용죄에도 초점 맞췄더라고요. 네. 직권남용죄. 이게 말이 그다음에 만약 이 접대와 죄를 뇌물을 대한민국에서 판결한다면 어느 죄에 중점하겠습니까? 성범죄, 성폭행. 예, 그렇죠. 성폭행, 사기죄. 성폭행 사기죄. 네. 이게 더 중시하겠죠. 근데 여기는 뭐니까 관리 일꾼이 아닌 자가 관리 일꾼 척하면서 직권남용. 국가의 망신을 시켰다. 근데 네. 또 여기 그런 건 있어요. 네. 관리 일꾼이 아닌 자가 관리 일꾼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네. 범죄자를 잡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직권남용죄로 되지 않는다. 또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 간첩이다. 네. 간첩 아니에 나쁜 놈인데 그걸 잡기 내가 안전하니까 네. 경찰이 아닌데 경찰인 척했다. 네, 네. 행세했다. 네. 그건 그거는 제가 아니래요. 야, 그러니까 좀 애매모하네. 결국은 그러면 그때는 성추행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상관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난 지금 뭐 나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잡는 과정에 있다. 네. 그래 이야. 접근했다 이런 거. 북한의 보위원은 성추행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밑에 그게가 있어요. 한상철이가 음주 접대와 뇌물을 받은 행위는 약치량이 법익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형법 299조 개인 재산 소교 가진 죄로 된다. 제 이름이 재밌죠. 개인 재산 속여 가진 죄. 이야, 그냥 사기죄지 무슨 개인 그러니까 이게 재산. 성폭행과 관련된 거는 묻지도 않았어요. 네, 안 물었어. 재밌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네요. 오늘 뭐 저희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일반 사람의 어떤 눈높이에서 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체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통속적이지도 못한 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자유인들이 법에 대해서 북한하고 달리 어느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감을 잡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